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뭐 기분 나쁜 것처럼 여기 찡할 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아까 말했던 호르몬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더 자극시켜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계통을 내분비 계통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, 우리 전쟁이 나잖아요. 전쟁이 나면은 그 나라의 여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무월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아예 생리가 끊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여성의 호르몬이라든지 내 몸속에 있는 그런 호르몬들의 변화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아이들이 그럼 아까 계속 애들이 스트레스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해요? 할 게 많아서 저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. 애들이 뭐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생각보다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유도는 해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뭐 위에 아래 위로 뭐 오빠가 있다든지 때리거나 동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싸우거나. 네. 그러면은 동생이 내가 막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뭐 만들어놓고 숙제해놓은 걸 갖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해박 놓고 막 이렇게 찢었어요. 그래서 저 며칠 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뭐 그런 얘기들, 애기스러운 스트레스들이죠.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, 근데 정말 심각한 것들은 생각보다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. 어떤 아이 하나가 갑자기 요 한 며칠 동안에 내가 점심에 밥을 안 먹고 온다는 거예요. 학교 가면은 밥을 못 먹는데요. 근데 저녁 때 또 집에 오면 또 잘 먹는데요. 근데 거기서 또 뭘 좀 먹으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약간 토할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요. 그게 하루 이틀 됐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. 근데 집에 와서는 잘 먹어요? 아침은 어때요? 아침도 잘 먹는데요. 잠도 잘 잔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애한테 물어봤죠.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하더니 몰라요 하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친구들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 있어? 아니면 네가 뭘 볼 때 음식을 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나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속이 안 좋았어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요. 그러면은 뭐 친구들하고 또 다른 얘기들이 있었어?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뭐 하여튼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라고는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단어를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대요. 그걸 갖다가 제가 딱 들으니까 이거였구나. 자존심도 엄청 상했을 것이고, 근데 말은 못하니까 억울하고 화난 감정은 있고, 근데 그 어린애가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망가지지. 노숙증이 잘 올 수 있는 기본 베이스나 어떤 그런 체질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더 좀 약간 촉발시킬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상소증이 일단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 그 자체는 성장에도 뭐 그렇지만 호르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. 이거를 또 아이들이 엄마의 상황도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, 혹시 이게 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야단 맞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그런 헷갈림들이 또 생기면은 잘 털어놓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, 초등학교 걔가 지금 3학년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2, 3, 4학년만 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밖에서 이렇게 놀림 당했거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상 아이한테 갔다 왔었을 때 뭘 했니? 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? 즐거웠어? 재밌었어?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좀 이렇게 살펴봐 주는 거, 뭐 이런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. 저희가 이 성조숙증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? 야, 이거는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,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참 이게 또 케바케예요. 그러니까. 정말 케바케여가지고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저희 오는 아이 중에서 얘는 수영장만 갔다 오면은 가슴이 아파요. 실내 수영장. 다이빙을 이렇게 일자로 하나?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? 배치기 그럼 하듯이. 배치기 다 그러면 전신이 다 아플 텐데. 다이빙을 하지 마십시오. 실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딱 갔다 오면은 걔는 막 가슴이 아프면서 약간의 이제 그 증상들이 보이는 거예요. 여자에게요? 네. 근데 저한테 처음 왔었을 때가 이제 2학년 거의 초반, 1학년 말 이 정도였었으니까. 근데 걔는 진짜 수영장만 갔다 오면 그런 거예요.
근데 거기에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수영장 좋은 거 아닌가? 수영은? 그렇죠. 수영을 하면은 되게 우리 운동이니까. 네, 그 수영은 제일 네, 좋은 운동인데.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오는 아이들 중에서 수영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 다 좋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 아이는 수영장만 갔다 오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성조수증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.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엄마나 아빠가 사춘기가 좀 많이 빨랐던 그런 유전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그런 것들은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하는 정도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, 또 어떤 아이 하나는 처음에 왔을 때 가슴 옹울도 잡히고 좀 진행도 있었었는데 치료를 하는 도중에 되게 좋았었어요. 되게 좋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급식에서 두유가 나온 거예요. 딱 한 팩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또 이제 가슴이 뽕 하고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또 다시 그러면은 또 그런 음식들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약 잘 먹고 많이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관리를 또 좀 했더니 엄마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한 이틀 그러더니 괜찮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그 다음 달 왔는데 보니까 그날 따라 또 아이가 두부가 맛있다면서 두부를 좀 먹었대요. 근데 또 가슴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정도의 두부 양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변하지는 않거든요. 아주 농축된 음식을 매번 아니면 진짜 콩잔치를 계속하면서 매번 먹는다라면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정도 먹는 거 가지고는 괜찮단 말이에요. 근데 걔는 또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까지 이제 원인과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케바케라는 거죠.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좀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노출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줄여주는 거는 의미는 있을 것 같다예요. 근데 그게 100% 예방을 시켜준다든지 100% 성조수증을 안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원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얘는 콩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성조수증이 됐나요? 아니면 우유를 많이 먹어서 성조수증이 됐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다라고 아무도 밝혀줄 수도 없어요. 다 밝혀줄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제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하게는 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들은 항상 하거든요.